간밤에 이제 뉴스를 보시느라고 밤잠을 설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깜짝 놀랄 이슈였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오전에 이제 해제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주식시장도 뭐 열리냐 마냐 이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계엄이 해제되면서 정상 개장이 됐죠. 그래서 시장의 충격이 좀 불가피했기 때문에 좀 아쉽죠. 최근에 국내 증시 자체가 악재를 너무 많이 두드려 맞는 느낌이에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악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뭐 영향이라든지 시장의 분석을 간단히만 한번 살펴볼 건데 특히 이제 오늘 정치 테마주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네, 이재명 대표 테마주, 뭐 한동훈 대표 테마주, 뭐 김동연 테마주 엄청나게 이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권력 누수라든지 뭐 탄핵, 그래서 차기 정치 잠룡들의 좀 움직임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있었던 이슈는 이거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 이슈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이슈라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비상계엄령 선포가 어제 밤 11시 정도에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주무셨던 분들은 아침에 아마 소식을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국회로 막 군인들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비상계엄 해제안이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해제에 동의를 하면 대통령은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이제 빠르게 모여서 민주당 의원이 당연히 가장 많이 모였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도 있었고요. 모여서 190명 전원 찬성으로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계엄을 풀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루 만에 이제 해소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게 그 국내 코스피 시장 개장 이래로 계엄령이 발동된 것은 처음입니다. 45년 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이슈기는 했죠. 그래서 요 부분의 변동성이 시장에 악영향을 주면서 일단 시장 누르고 있고 다만 이제 빠른 수습에 대한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서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시 하단을 어느 정도는 좀 방어해준 이슈긴 했다. 다만 계엄 사태가 터진 것 자체는 일단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까지 봐야겠죠. 중요한 건 이제 이후의 영향인데 이후에도 악영향을 줄 소지는 있습니다. 일단 탄핵 소추안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해서 또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탄핵 사태까지 번지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는 것만 봐도 이제 탄핵 사태까지도 이제 염두를 해놓은 시장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계엄령 최대 수혜자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 상한가, 김동연, 한동현 테마주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이게 이제 그 테마주를 웃기는 게 참 웃기긴 재밌죠.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동신건설이 이제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동신건설 주가를 보시면 오늘 상한가잖아요. 점상한가로 이제 직행하는 모습이었는데 왜 이게 이재명 테마주냐? 이재명 대표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에 있다고 동신건설이.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다라고 했죠. 네, 이것도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에이텍도 상한가에 갔습니다. 에이텍도 이재명 테마주인데 왜 이재명 테마주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성남창조 경영자 포럼의 운영위원을 맡았던 신승영 씨가 최대 주주로 있어서 테마주래요. 그러니까 엮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죠. 근데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학연, 혈연, 지연. 네, 그 중에서 혈연이 제일 세다고 봐야겠죠. 혈연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지연, 그 다음에 학연이긴 한데 세 개 다 세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열사인 에이텍 모빌리티도 역시 상한가까지 갔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제일 반대쪽에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강한 테마주로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테마주까지는 아니지만 김동연 테마주로 꼽히는 PM풍년도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PM풍년은 감사인 최상훈 씨가 김동연 지사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학연이죠. 알려져서 관련 테마주로 분류됐고 한동훈 테마주도 이제 급등을 합니다. 한동훈 테마주는 아무래도 한동훈 그 대표가
여권에서는 제일 대선 차기 주자 그 지지율 1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상을 하죠. 그래서 대상홀딩스가 급등했고 대상홀딩스 우도 급등을 했습니다. 대상홀딩스도 참 어이없게 엮여 있죠. 한동훈 대표의 고등학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의 연인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 때문에 관련주를 평가받는다. 와, 이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죠? 네. 고등학교 동창, 학연에서 학연의 연인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이렇게 정말 비합리적인 이슈로 움직인다. 정치 테마주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운 좋게 보유하고 있잖아요. 보유하고 있는데 급등했어. 그럼 그때는 이제 차익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정치 테마가 부각됐다고 해서 그때 따라간다? 이건 완전 투자가 아니라 100% 투기입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언제든지 급등과 급락을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리스크로 따지면 최고 높은 리스크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이는 이유 자체가 어이가 없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뭐 고등학교 동창 배우의 뭐 연인 관련 뭐 이런 식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유 자체가 정말 우습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언제든지 또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정치 테마주 빼면은 대부분 종목이 약세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좀 회복을 시도하다가도 장중에 조금 꺾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현 시간 기준으로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어쨌든 2400포인트 지지선에 대한 힘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2400포인트 선이 코스피 PBR 선으로 0.9배 의미 있는 역사적 지지선이기도 하고요. 지금 증안펀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증안펀드. 증시 안정펀드죠. 과거에 4차례 정도 시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 증시 안정펀드가 투입된다라고 했을 때마다 시장이 빠른 반등을 보이기는 했어요. 역사적인 사실로. 근데 이제 증안펀드가 언제 발동 얘기가 나올 거냐? 2400포인트 초반에서 혹은 2400포인트를 다시 코스피가 깨면 아마 증안펀드 얘기가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때 가서는 또 증시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PBR 저점, 증안펀드 얘기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버무리면 빠른 반등은 어쨌든 어려워요. 악재가 많기는 해서. 그래도 2400포인트 정도에서는 시장이 하방 경직을 가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지쳐 있으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바닥에 근접해 오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이제 탄핵 사태까지 가면서 증시에 좀 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흔들거나 그런 요인보다는 심리적인 불안정 요인 그리고 외국인 수급의 좀 더 추가 이탈 요 정도의 사태로 이제 보여지니까 장기화되기보다는 그래도 조만간 좀 마무리될 이슈가 아닐까. 결국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 시장 영향으로 밀린 종목이 뭘까 이런 탐색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현재 시장을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